최악묘로 오르는 계단입니다. 힘들어 숨이 몹시 차네요. 안녕하세요. 북광풍수지리 연구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도마리산 11-1에 있는 최악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묘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묘역에 들어서니 고요하고 양명한 느낌입니다. 전순이 넓어 부가 많을 모습입니다. 최양은 상령축씨 가문을 명문가로 빚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태종 9년인 1409년 상령에서 태어났으며 세종 16년인 1434년 알성문과의 장원급제하여 집현전 부수찬에 임명되었습니다. 집현전에서 학문연구에 전념하여 1443년 박백년 신숙주 정사문 등과 같이 훈민정음 창시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훈민정음 반포 후 1450년 집현전 부제학이 되었습니다. 최양은 개유정난을 겪으며 세조 때 영의정까지 오르며 혼란스러웠던 조선 초기 40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한 번도 탄핵받지 않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성품이 어질고 겸손하며 말이 적고 모든 일에 바르며 검소하고 청백하여 재산을 탐하지 않아 비리를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재상이었다고 합니다. 문장이 등의 명나라에 보내는 표전문은 거의 그가 작성했으며 성종 5년 1474년 사망하였습니다. 묘의 옆모습이며 당판이 깨끗합니다. 묘 뒤에 바람을 막도록 사성을 잘 쌓았고 묘 뒤 입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입수 뒤에 산이 보이지 않고 하늘이 바로 보여 입수룡은 횡령으로 보입니다. 입수가 둥그렇게 넓은 모습으로 부가 많이 따르고 후손들이 첩이 많을 것입니다. 입수 뒤로 하늘이 바로 보여 뒤에 받쳐주는 산이 없으면 안 좋으나 뒤에 받쳐주는 산이 있어 괜찮습니다. 좌선익의 모습으로 약하며 최악묘는 우선용으로 들어와 좌선익은 없어도 되나 우선익은 있어야 합니다. 우선익입니다. 화면과 같이 잘 발달한 모습입니다. 화면과 같이 입수령은 우선용으로 들어오고 묘 앞을 흐르는 물은 좌선수이므로 태극이 형성되어 당판에 혈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화면은 공중에서 내려다본 최악묘의 모습입니다. 청룡입니다. 청룡이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낮아지며 들리지 않고 쭉 뻗어 있어 동생이 형을 부모 모시듯이 공경하며 훌륭한 자제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본 청룡의 모습으로 외청룡이 묘역을 잘 감싸고 있습니다. 백호입니다. 백호 어깨가 함에 끊어진 모습으로 이것 형세를 무령으로 보면 엎드려 숨어있는 꿩의 모습인 복치형으로 복치형은 어깨가 부러져야 합니다. 묘는 사좌해양으로 끊어진 어깨 쪽이 북향이 아니어서 끊어진 곳으로 불어오는 살풍은 없으나 남동쪽 바람은 있을 수 있어 그로 인한 습으로 인해 묘에 이끼가 낀 모습입니다. 밖에서 본 백호입니다. 백호가 물이 빠져나간 쪽에 있어 하수사가 되며 상사인 청룡보다 커서 돼지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백호 끝이 살짝 봉우리를 들고 일어나 부인이 사나울 것 같으며 최양이 분노한 부인에게 수염을 통째로 뽑힌 채 조정해 나와 왕과 동료 신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산소짜리도 그러하여 생전의 업이 다 풀리지 않은 모습으로 후생에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현생에 고생했으니 다음 생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나 그 업이 다 풀리지 않아 다음 생에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의 모습입니다. 안산이 높으나 멀리 있어 압이 되지 않으며 산들이 이뻐 손님이 격이 높아 나도 그러하며 부봉사도 보여 재물이 많으며 안산은 사회와 부인도 뜻해 사회적으로도 신망받고 사회적으로 좋은 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묘는 최양만에 있는 단독묘로 최양의 부인은 대구서씨로 풍수에 능했다는 서거정의 누나로 조선의 유명한 여류 풍수사였다고 합니다. 영의정인 최양이 죽자 나라에서 이곳을 사피지로 하사하며 이 일대를 둘러본 부인 대구서씨는 최양묘가 절손이 될 혈이라고 하며
나라에서 하사한 사피지임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으니 각자 묘를 쓰라고 후손들에게 말해 최양만 단독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이덕무입 청장관 전서에 의하면 풍수에 뛰어난 부인으로 중국의 유명한 곽박이 딸과 최양의 부인 대구서씨를 들고 있으며 부인이 직접 잡은 부인의 본인묘도 그 당시 풍수가들이 명당자이라고 일컫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해폭 16m인 김액이 묘 뒤로 들어오고 있으며 김해폭 16m는 대단히 커서 묘로 들어오는 지기 에너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묘는 사좌해양으로 김액선 방향과 일치합니다. 들어온 김액이 수살맥과 만나 진행을 멈추며 축적된 지기가 해방향과 진방향, 정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기와 만나 묘의 음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청기 방향이 묘의 향방향인 해방향에서 청기가 들어와 혈의 영향이 크며 진방향과 정방향 하늘에서 들어오는 청기가 덧붙여져 묘의 영향이 더욱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혈의 가로 크기로 3m입니다. 혈의 세로 크기 3m로 묘는 부와 귀가 같이 있는 부귀혈이 됩니다. 화면과 같이 들어온 김액선이 혈 내부에서 두 개로 나뉘어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묘는 한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되었으며 최양은 김액선 위에 모셔져 정확한 천지를 형성하여 혈의 기운을 최대로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수 뒤에 주능선입니다. 군부대로 철조망 뒤에 지각인 귀성은 확인되지 않으며 뒤로는 산인 낙산이 받치고 있습니다. 후룡인 입수룡은 횡령으로 들어왔으며 입수룡을 위에서 아래로 타고 내려와 보겠습니다. 입수룡이 넓어 부가 따르며 후손도 많이 나올 모습으로 양명하고 땅이 단단하여 조상의 격이 높으며 조상을 따라 격이 높은 후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최양묘는 김해폭 16m로 지기가 대단하고 청기도 향방향을 포함 세 방향에서 내려오는 대단한 자리로 부귀혈입니다. 이는 최양이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대단한 열의 풍수가인 부인이 절손되는 자리라고 하여 각각 단독으로 묘를 쓰게 된 덕분에 최양은 한 사람이 들어갈 자리에 모셔져 김액선 위에 정확히 모셔졌습니다. 혈이 되면 절손이 되지 않으며 이는 김액이 들어와 생기가 그 후손들에게 계속 공급되어 후손들은 그 자연의 현상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묘를 낮은 곳에 쓰면 부가 나오고 높은 산에 쓰면 귀가 나오며 손이 귀하다고 하나 혈이 되면 높은 산에 써도 후손이 적을지는 몰라도 절대 절손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기요시 시조묘로 높은 곳에 썼는데도 절손되지 않고 대를 잘 잇고 있습니다. 최양 부인의 판단은 본인이 혈에 들어갈 수 없는 인연이 되어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며 나중에 올리게 될지 모르나 부인의 묘는 자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양묘에 대한 풍수지리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광풍수지리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